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란이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습니다. 뭐 보복을 하겠다. 근데 당장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 보복은 또 하고 있고, 그럼 이 이후에 뭐가 될 것인가인데, 중동 지역에 미군 기지가 많은데 네. 거기가 취약하다고 이란이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가능은 제일 가능한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그 폭탄 테러라든지 자살 테러라든지 드론을 이용한 공격은 가능한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이란이 지금 성공적인 작전을 할 수 있는 타겟이죠. 소프트 타겟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근데 그거 성공해서 so what? 무슨 게임 체인저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런 게 있으면 그 민간인 희생자가 많이 나서 미국 여론이 전쟁을 왜 빨리 나가자 뭐 이거 빼 베트남 전쟁에서 벌어졌던 것처럼 그런 거면 이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미국 국민들이랑 이거는 분열돼서 야 개입하지 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건 우는 트럼프 뺨 때려주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울고 싶은 트럼프. 왜냐면 미군 기지를 공격해서 민간인들이 죽는다. 미군이 죽는다. 그래서 미국민들이 야 요번에 저 이란 진짜 손 제대로 보고 가야 되겠다 해서 단합을 한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그 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데 그걸로 통해서 이란군이 얻을 전략적 그 어드밴티지가 유인이 뭐냐라는 거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 하고 미군도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왜냐하면 제일 버너러블한 타겟이니까 제일 그러니까 이란이 공격을 하려면 제일 쉽게 공격할 수. 왜냐하면 다른 뭐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거나 아니면 탄도 미사일이나 아니면 그걸 비대칭 전력으로 그 이스라엘과 이런 거에 대한 대규모 전쟁을 한다든지 이거는 거의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탄도 미사일도 제공권을 다 뺏긴 상황에서 미사일 방어기가 그 레이더망도 다 깨진 상태에서 탄도미사일 쏴봤자 이란 항공에서 이란 그 영공에서 그 지금 아이언돔 가기 전에 이제 방공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여기서 격추가 되고 넘어간다는 데를 지금 말한 방공망으로 되니까 뭐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아는 뭐 후티내든지 아니면 헤즈볼라나 이런 그런 대리전 세력을 이용해서 전쟁하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헤즈볼라 지금 거의 와해됐고 그다음에 저기 시리아에 있는 뭐 나자바 그 무브먼트 그 소위 시아파 운동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 지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순니파 샤라가 대통령이 되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런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으로 그 대규모 공습을 전면전을 하기에는 자기네가 쓸 수 없거든요. 탄도미사일도 못 쓰고 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군 기지 중동의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의 공격은 그나마 가능한 그 공격 타겟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저는 이제 그걸 분석하는 전문가로서는 그래 공격하기에는 제일 지금 그 가능할 만하고 공격할 만한 타겟인데 과연 그걸 통해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그 전략적 유익은 뭐지? 근데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게 없죠. 왜냐면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하는데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도 과연 전략적으로 이란한테 도움이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요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은 지금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위헌적으로 공격을 했다. 의회 그렇죠. 승인 받지 않고 의회 이런 승인 비판이 받지 않고 있는데 했으니까요. 만약에 미군 기지가 이란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면 네. 아무래도 미국 네. 내에서도 여론이 더 악화되면서 이란은 그냥 대놓고 때릴 수도 있을 테고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헤즈볼라는 사실상 와해됐고 네. 하마스는 뭐 진작에 거의 다 지금 뭐, 괴멸됐고 네. 후티 반군도 많이 또 공격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후티는 그래도 아직 건재한데 지금 공격할 수 있는 건 미사일 그거밖에 정도. 없는데 미사일 그런 공격을 할 때마다 그 발사대나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이스라엘, 심지어 사우디까지 가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실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대리군이라고 하는 것도 다 와해된 거고 거의 어떻게 보면 엄청 약화됐죠. 이스라엘이 이란이라는 본진을 때리기 전에 하나, 둘, 셋, 원, 투, 쓰리 다 준비해 놓고 차포 다 떼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딱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왕 치러 간 거고 네. 이걸 다 준비했다라는 게 이스라엘도 진짜 대단한데 이스라엘은 뭐 집요하니까요. 아니 근데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러면 왜 그런 우려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인에 대한 테러 네. 또 이제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럼 과거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테러도 했던 나라입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제 테러를 도왔다. 왜냐하면 헤즈볼라나 그런 이제 하마스나 그런 어찌됐건 그 간접적으로 하는 거기를 다 하고 그런 관리를 했었으니까 IRGC라고 하는 세력들이 관리를 하고 자금을 대고 돈을 대고 물자를 대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런 전후로 하는 것만 따지면 모사드 넘어가는 그런 군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막 뭐 예를 들어서 두바이에서 그 하마스 수장 죽인 데라든지 뭐 막 호텔에서 이렇게 우리가 뮤넨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거기 이렇게 암살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뮤넨 그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던 그 검은 구월단, 그러니까 그 아라파트 밑에 피에로 조직이죠. 그 사람들을 다 잡아가는 그 피해 보복을 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가 이제 그냥 1970년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2000년대, 2010년도에도 그런 것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번에 핵과학자도 죽였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란 핵과학자만 5명 죽였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그 모센이라고 하는 그 이란의 핵 수석 과학자를 무인 자동차 에다가 그 기관총을 달아서 죽인 사건도 있잖아요. 그게 2020년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계속 벌어졌던 거라서 뭐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걔네들은 그러니까 죄송해요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는 테러라고 안 하죠. 그건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과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핵무기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죽였다라고 해서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뭐 역으로 이란 정보부가 이스라엘에서 텔아비브에서 그런 짓을 했다. 그게 자위권 발동으로 될까요? 피해 보복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그것 자체가 국력으로 보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잔인하긴 한데 또 그냥 저희는 모사드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것들도 좀 분명히 있죠. 네. 무시무시하죠. 또 제일 중요한 거, 과연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국제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제일 클 거란 말이죠. 오늘도 그쵸. 뉴스 보니까 $160 이미 간다고 그 원유 수송선 2대가 회항을 해버렸다. 네, 일단 지나가려다가 무서우니까 괜히 네. 뭐 미사일 한 방 잘못 맞았다 난리가 나니까 뭐 저라도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 지금 그 고조에 최고적으로 올렸어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호르무즈 그거를.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저희 안보회의에서 그 최고 안보회의에서 승인만 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냥 안보회의가 열려서 야 막아 하면 곧바로 막을 수 있는 거니까 되는 건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어떤 수위로 막을 것인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막게 된다면 이제 뭐 그냥 납포하는 거는 과거에는 그걸 납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그 이란 영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란 영해를 침범했다라는 이유를 이렇게 납포하고 검사하고 이렇게 잡아갔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걸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해가 오면 납포하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오만 쪽 영해에도 내려와서 이렇게 잡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멀리까지 와서.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잡아가는 행위는 정말 자살행위일 거고요. 왜냐하면 그거를 미군의 오함대나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명분을 주잖아요. 이게 인터내셔널 시에 얘네들이 해적질을 했다라고 해서 공격을 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검열식으로 될 것 같지는 않고 공격을 하면 이제 기뢰를 깐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미사일. 그러니까 이제 공격을 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배한테 공격을 해서 그거를 쏘는 그걸 텐데 미사일 쏘는 거는 이제 그건 타겟이 돼서 이렇게 다 형해화가 될 거고 이제 기뢰가 무서운 겁니다. 기뢰. 네. 그래서 한 번 딱 사례가 있어요. 1988년에 예. 이란 이라크 전쟁 때 기뢰 180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누가요? 이란이. 아 그래요? 예,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렇게 자기네들이 깔았는데 그래서 그 미국 그 구축함 하나가 그 거의 침몰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효과성은 있죠. 기뢰를 설치하면 뭐 겁을 내고 못 가니까. 그런데 태스크포스 56라고요. 근데 그 미국 해군이 이거를 전담해서 그 바레인에 위치된 그 해군 그 부대인데 이 기뢰를 이렇게 하는 그 청소하는 그런 작전을 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뢰 제거반처럼 지뢰가 아니라 기뢰 제거반 이렇게 해서 바다. 물론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설치한다고 해서 기뢰반이 있으니까 다 순식간에 해결돼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냥 마냥 이걸 막히면 미국이나 이런 애들도 바보처럼 가면 손만 빨고 있는 게 아니라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란이 어떻게 막느냐. 지금 뭐 호르무즈 협을 막는다라고 해서 근데 저도 궁금해요. 도대체 어떻게 막으려고. 이게 39 짧은 제일 최단 거리가 39km거든요. 이 강 폭이 그러니까 바다 폭이 예. 제일 짧은 건 39km. 39km. 그러니까 이제 도보 해협이 33km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39km면 짧은 거죠. 근데 이제 어찌됐건 바다 생각해 보시죠. 바다인데 그 39km로 어떻게 뭐 일렬 무슨 우리 하객진처럼 성웅 이순신처럼 뭐 일렬 횡대. 일렬 횡대로 막을 건지 아니면 그게 막는다라는 게 좀. 근데 이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배한테 미사일 쏜다.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위협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근데 요것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위협한 문제가 될 때는 어떤 걸 하냐면 그러니까 중부 사령부가 카타르에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우데이드 공항이라고 그 가장 큰 그러니까 B2 폭격기부터 모든 전략 그 자산들이 가 있는 큰 공항이 카타르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부 사령관이 있고 도하에는 오함대, 그러니까 그 미국의 오함대가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되면 되게 웃긴 게 항모가 예. 두 개가 서로 교차하면서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대가 밖에서 대기하고 호르무즈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가 이렇게 딱 하면 얘가 나오면 다시 들어가고. 그러니까 24/7 우리가 감시하겠다라고는 핵 항모가 다니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건 핵 항모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이지스하고 다 같이 구축함도 옆에 같이 다 따라서 따라다니는 가거든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한 대로 미사일 얘기했는데 미사일 쏘려고 여는 순간 이제 사자 입에 머리를 들이대는 형국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는 그래서 궁금한데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어떻게 막을 거지? 그리고 막았을 때 그 벌어진 결과를 어떻게 이란이 감당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오케이 됐어 내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명분 찾았는데 됐어 이렇게 딱 해서 나이스 이렇게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얽혀 있어서 지금 당연히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이렇게 자극적으로 호르무즈가 막힌다면 막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저는 조금 근데 never say never죠. 뭐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될 수는 있긴 있는데 과연 저는 자꾸 이제 국제 정치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자꾸 이런 거는 시나리오 변수를 놓고 이제 시나리오 이렇게 무슨 치킨 게임을 하던 죄수의 딜레마를 하던 이렇게 보는데 과연 이게 이란이 이거를 호르무즈를 막아서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TV에서 나가서 하면 이제 그런 자기 위협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외교적인 협상을 이제 많이 하려고 이렇게 할 거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근데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얻을 것과 잃을 것 어떤 게 클 것인가 해서 계산을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이게 과거의 이슬람 지역 국가들도 그렇고 이게 종교적인 것 지금부터 우리는 성전이야. 결사항전이야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그렇죠. 쟤네 왜 저러나 그렇죠. 돌격 얻을 앞으로 것도 없고 약진 앞으로 해서 눈 돌아가고 다 잃을 수밖에 없고 다 지는 게임인데 왜 저러나 싶은데 막 자살폭탄 테러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이건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또 하나 불안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진짜 물리적으로 봉쇄하지 않는다라 해도 이미 국제 유조선들은 가기 꺼려하고 있고 제가 선사 주인이라 그래도 야 일단 가지 마. 그렇죠. 배 돌려. 아니면은 한 달 뒤에 배 띄우고 그렇죠. 뭐라 해야 되니까 컨테이너 싣는 그렇죠. 화물주들한테 네, 그렇죠. 우리 좀 바쁘다 그래. 선장님이 지금 화장실 갔다 그래. 한 달만 끌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당장 경제적으로 이게 피해가 생기는 거죠. 당연히 있죠. 그래서 뭔가 이란이 오케이 호르무즈 해협 공격 안 할게 라고 해줘야 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이게 데스프릿 콜링이에요. 그러니까 야 국제사회야 좀 개입해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란이 뭔가 콜링컬이죠. 콜링컬. 몸짓을 막 하는 거야. 야 SOS 이렇게 따따따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내가 도와줘. 이거 너 자꾸 이러면 나 이거 막아. 너네들 다 힘들지. 좀 도와줘. 이런 시그널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동물들도 나를 으르렁거리는 게 그렇죠. 으르렁거리는 게 나를 해하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지금 중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맨날 뭐 예전에 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막 자기가 먼저 가고 막 캐나다 총리 막 누구 갔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이란 중간에 있었던 오만이라는 나라고 예. 누가 뭐 중재할 만한 인물은 있을까요? 지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던진 말들이 있잖아요. 2주 말미가 있으니까 보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개입을 하고 뭐 푸틴도 나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면을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네. 딱 봤을 때 야 2주 안에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해볼게 하고 갔다가 뭐 님이 하고 이렇게 딱 해서 딱 때려버리면 혼자서 이렇게 웃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나서기가 애매한 그 상황이 되긴 하는데 이제 만약에 나선다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왜냐면 지금은 이제 전쟁이 이렇게 급변이고 그쪽으로 지금 흐르고 있으니까 그래 미국이 잘했어 이 전쟁을 끝내려면 팽팽하게 판이 나뉘면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 잘했어 이란아 네가 자꾸 해 그걸 했으니까 잘못한 거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일단락을 시키려고 지금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독일도 지금 미국이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끝까지 이런 스탠스로 끝까지 갈 거냐?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협상이 돼서 이란 어떻게 관계 개선하고 회복할 거냐 그런 협상 그다음에 그걸로 들어가면 또 다시 또 다른 합종행위 만들어질 거라서 지금은 어찌됐건 이거를 종결을 해야 되니까 야 네가 그러니까 서로 네가 참아 네가 잘못한 야, 거야 그래 잘못한 제 성질 더러운 거 알잖아 네가 참아 딱 하고 딱 해서 일단은 야 전쟁하는 거 막아야지 오케이 하고 딱 하고 하면은 야 그런데 미국가 잘못했어 하고 이런 쪽으로 딱 해서 너 그럴 거 아니고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해줘야지 하고 이런 쪽으로 붙어서도 갈 확률이 높아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지금 가장 핵 협상을 나름 자기가 원했든 안 했든 지금 그 극대화를 이뤘잖아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지금 제일 그 협상력을 높였는데 이때 조금 이란의 면을 세우는 협상안을 던지면서 미국이 가져갈 수 있는 큰 걸 하면서 얻어가는 게 가장 이익일 겁니다. 만약에 끝까지 밀어붙일 거야라고 하면 이제 조금 모양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하면 자기의 위협이 좀 크레더빌리티,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이 선보일 그 카드들이. 근데 미국이 더 보여줄 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상군 파견을 한다. 근데 지상군 파견이 제가 볼 때 지금 미국 정치 지형에서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건 트럼프가 특히 싫어하는 거고. 특히 싫어하는 거고 트럼프 지지자에서도 난리가 났잖아요.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딱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돈 아낀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렇게. 돈 엄청 깨질 겁니다만